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문화이의 1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다문화와 관련된 법제입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법들을 법령을 찾아가면서 내용 하나하나를 조금 더, 아주 깊숙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상세히 그 법안에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학습 내용은요, 다문화 관련 법제의 중요성과 한국의 다문화 관련 법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법제의 중요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다문화 사회에서 평화로운 공존과 통합을 위해서, 그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본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인식 변화와 더불어서 현실의 문제, 인식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문화가 우리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각종 법과 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법들을 만들고 제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또 삶의 질을 보장받는, 그러한 인권을 보장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들도 그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수업 시간에 깊숙이는 아니더라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상되어지는, 또 현실 세계에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가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주민 또는 체류자들의 어떠한 문제,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와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너희는 너희 나라니까 너희 나라끼리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가 간에 서로 규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가 인증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체류에 있어서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스스로도 요구되어지고 있지만, 또 같이 국내외로 요구와 영향력이 증대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빈번한 국제 교류에 따른 다른 나라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와 관련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법제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중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다문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에 관련된 법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입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 국회에서 10인 이상이 어때요? 동의안을 갖고 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에다가 상정을 해요. 의안 상정을 하는 것이죠. 의안 상정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안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국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와 정부에서 법률안을 하면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하에서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 심의와 의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출하면 국무의장을 거쳐서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안이 제출되면 소감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고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진행이 됩니다. 심의는 말 그대로 심사를 하는 것이고 의결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되어집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이 되어서요. 정부, 행정부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던가 아니야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환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안에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뭘 할 수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이번에는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뭐 할 수 있어요? 재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부당하거나 이런 행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시행이 되느냐? 공포하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행은 바로 시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언제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명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명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입법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입법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문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국회, 법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뭐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법이 만들어지면 그 밑에 시행령과 뭐가 있어요? 시행 규칙이 있죠. 자, 시행령은 누가 만들까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요. 누가 만드냐면 시행령은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인 대통령이 만듭니다.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고요. 시행규칙은 대통령 밑에 각부 장관이 만듭니다. 국무총리, 물론 국무총리도 가능하죠.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드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부 장관에서 각부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법이 만들어지면 바로 법은 어떠한 내용을 정의한다 그러면 이것이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행정부에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각부 장관령, 시행규칙으로서 시행규칙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찾으면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법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시행령은 누가 만든다? 대통령이 만들고 시행규칙은 누가 만든다? 네, 각부 장관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안고 이렇게 법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국적법이 만들어집니다. 국적법 순서대로 국적법이 만들어지는데 언제 만들어지냐? 1948년 12월에 제정이 되고 시행은 언제 돼요? 1948년 같은 해 같은 날짜에 제정되면서 바로 뭐가 됐어요? 시행까지 이루어지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국적법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 법의 목적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 요건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엇이 만들어졌다? 국적법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럼 국적법을 찾아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출입국 관리법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은요 1963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도 마찬가지 같은 날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출입국 관리법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또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사회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모든 국민, 왜냐하면 우리도 외국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또 들어오는, 그죠? 출국하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또는 국내 거주하다가 또 나가야 되는 외국인, 이러한 모든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은 외국인 고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법명을 다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약칭으로 외국인 고용법 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2003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 시행은 어떻다? 1년 후인 2004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정한 날짜와 시행한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은 이러한 법령을 우리가 암기하거나 이해할 때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시행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활한 인력 수급.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는 어떠한 목적을 얻고자 하고 있다? 원활한 인력 수급의 목적을 얻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법 말고요. 또 어떤 법이 있을까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있습니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한이라는 건 뭐예요? 있을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처우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약칭으로는 외국인 처우법이 되는 것이죠. 언제 만들어졌어요? 우리 이제는 이거 보면 알겠죠? 2007년 5월 17일에 제정 만들어졌고 2017년 7월 18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2달 후부터 시행됐죠. 어떤 법은 1년 후부터 시행이 되고 어떤 법은 만들자마자 바로 시행이 되고, 이러한 외국인 처우법은 어때요? 2007년 5월에 만들어져서 2달 후인 2007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제한. 한국에서 있는 외국인의 처우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미 법령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은 가능하겠죠. 이 법은 제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제한 외국인의 서로 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뭐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가 없는 게 아니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네요. 그죠? 언제 만들어졌어요? 2007년 12월에 만들어져서 2008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면 결혼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법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왜?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어때요? 2007년 12월에 만들어서 약간의 준비할 기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2008년 6월부터. 그러면 왜 이러한 결혼 중개업 법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중개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요? 상당히 국가 간에 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을 불허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이나 그런 행태가 결코 건전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결혼 중개업법에는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이 법은 결혼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관리하고, 그렇네요. 그죠? 결혼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관리하고 결혼 중개업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 문화 형성, 그러니까요, 결혼 중개업 이용자는 결국 누가 되는 거죠? 국제 결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되겠죠. 그들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 문화와 형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 결혼을 하고 있는 이주 여성이라 그러면 이주 여성 플러스 또 한국에서 중개업을 통해서 결혼을 소개받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당사자까지 건전한 결혼 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개의 법을 봤는데 그 외에도 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법이라고 약칭으로 우리가 칭하고 있는데요. 언제 만들어지냐? 2008년 3월에 만들어져서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어때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 법은 다문화 가족의 구성에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것은 이미 다문화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 이들이라는 것은 이 다문화 가족 구성원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국제 결혼을 한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삶의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있어요? 난민법. 자, 난민법은 언제? 2012년 2월에 제정이 돼서 2013년 7월에 시행되게 됩니다. 예멘이라든지 그죠? 시리아 이러한 국가에서의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는 어떠한 법을 준비했냐면 난민법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협약이라고 하는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의 의정서, 난민의 지정에 관한 의정서,
등에 따라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관련 법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 나누기를 하고요. 수업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저와 같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법들을 인터넷에서 어떻게 찾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생각 나누기 먼저 해봅시다. 다문화 관련 법 중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들어봤었던 법들이 있나요? 그러한 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있다 그러면 어떠한 법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기에 있어서 어떠한 기회에 이러한 다문화 관련 법들을 접하게 되었나요? 혹시 없었다면 왜 없었을까? 있었다면 나는 어떤 기회에 어떤 계기로 관련 법을 접하게 되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뭘 했냐면 책을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관련 법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찾아나가고 교수님의 강의가 없어도 또 내가 스스로 법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요. 뭐 주소창에 쓰셔도 되고 여기에 검색창에 쓰셔도 됩니다. 검색창에 법제처를 쳐볼까요? 법제처가 있네요. 법제처가 있으니까 법제처를 클릭해서 바로 법제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제처가 나오는데 법제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법제처가 들어와 있어요. 법제처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현행 법령을 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법을 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법이 뭐 있을까요? 아까 국적법 있었으니까 국적법 쳐볼까요? 법명을 다 모르면요. 완벽한 법명을 다 치지 않으셔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국적법 모르고 국적까지만 우리가 쳐볼까요? 그래서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국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적법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적법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국적법이 이렇게 나오죠. 1조에서부터. 국적법이 많지가 않아요. 조항이 많지 않아서 몇 조까지 있을까요? 14, 19조까지 있던가요? 20조, 21조. 좀 더 되네요. 네. 22조까지 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혹시 교수님 이걸 다운받을 수 없을까요? 네, 다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옆쪽에 보면 이렇게 디스크 모양이 있죠. 디스크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글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PDF 파일로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을 해서 저장하기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저장이 가능해서 한글 파일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요.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시죠? 그럴 때는 연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연역을 위로 올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보시면 가장 밑에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가장 밑에 보면 시행, 여기 보면 제정이 1948년 12월 20일에 제정됐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사람들이요 가끔은 틀린 정보들을 막 올려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1948년 12월 20일, 여기는 날짜가 같아서 상관이 없는데 시행인 날짜와 제정 날짜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냥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역을 검색해서 가장 밑으로 내리면
제정 날짜가 나와요. 여기는 일부 개정이라든지 개정, 전부 개정이잖아요. 법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수정했다라는 것이 개정이라 그러면 제정은 맨 처음에 만든 거 한 번이기 때문에 제정 날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밑으로 내리면 제정된 것이 가장 밑에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일부 개정이라든지 타법 개정 아니면 전부 개정, 이러한 개정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개정 이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요, 이렇게 국적법이 왜 개정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개정, 제정, 개정문을 볼까요? 한번? 이게 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접속을 하시면 이 내용을 열어서 내용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뭘 할 수가 있어요? 법을 찾아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법이 있나요? 궁금한 법이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문화니까 그러면 다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이 있는가? 한번 쳐볼까요? 자, 다 모르니까 법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모르니까 다문이라고 쳐서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다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이 다문화 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알아서 검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법명을 모르더라도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굳이 어떻게 해요? 네이버를 검색해서 이게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연역을 보면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데 2017년 기준의 법이 네이버에 올라가 있을 경우가 많죠. 왜? 그때 당시 누군가가 정보를 올렸으면. 그런데 내가 지금 검색했는데 마치 2017년의 자료가 지금의 자료인 양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접 법을 찾아서 2019년 이때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때의 내용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의 법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옛날로 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2007년에 개정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때 클릭하시면 이때의 개념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도로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연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가 정보를 만들고 또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법을 직접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저는 사회복지 교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도요, 내용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은 대부분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기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맞는 내용을 강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항상 그 내용을 다시 법에서 찾아서 변경되었는지 안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네이버를 검색하는 것보다 직접 확인해서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때요?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문화와 관련된 법들이 궁금하면 법제처에 들어오셔서 법령 검색을 통해서 관련 법들을 확인하고 내용들을 숙지해 나가시는 그러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문화 관련 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적법에서부터 난민법에 이르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을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